1편 어느 집안의 역사 1. 퓨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알렉세이 퓨도로비치 카라마조프는 우리 군의 지주 퓨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정확히 13년 전 비극적이고 어두운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때 대단한 유명세를 탔던 바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얘기를 하겠다. 지금 이 지주에 대해 말해둘 것은 그저 그가 상당히 자주 마주치긴 하더라도 이상한 유형, 그러니까 걸레같이 방탕할 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멍청한 인간 유형. 하지만 멍청하긴 해도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일만은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줄 아는, 다만 오직 이런 일 하나만을 할 줄 아는 그런 족속에 속하는 유형이라는 점뿐이다. 퓨도르 파블로비치는 그 예로서 거의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한 데다가 지주라고 해봐야 가장 보잘것없는 수준이어서 남의 식탁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식객자리나 노리는 처지였지만 최후를 맞이한 순간에 보니 10만 루블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동안 줄곧 우리 군을 통틀어서 아주 멍청하기 짝이 없는 미치광이이기도 했다. 다시금 반복하건대 이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미치광이들은 대부분이 상당히 영리하고 교활할 뿐더러 그러면서도 말도 통하지 않을 만큼 멍청한데 그건 어쩐지 러시아 민족 특유의 멍청함이었다. 그는 2번 결혼해서 아들 셋을 두었다. 장남 드미트리 퓨도로비치는 첫 부인, 나머지 2 아들 이반과 알렉사이는 2번째 부인의 소생이었다. 퓨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부인은 역시나 우리 군의 지주였으며 상당히 부유하고 명망 있는 귀족이었던 미우소프 집안 출신이었다. 지참금이 딸려있는 데다가 아름답고 더욱이 요즘 세대는 제법 흔하지만 지난 세대에도 이미 덜어 찾아볼 수 있었던 기민하고 영리한 부류에 속하는 아가씨가 어쩌다가 그런 보잘것없는 그 당시 그의 별명대로 푼수에게 시집을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을 늘어놓지 않겠다. 심지어 내가 알기로 지난 낭만적인 세대에 속하는 한 처자는 몇 년 동안 어느 한 신사를 향해 수수께끼 같은 사랑을 키워오던 중 비록 언제라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에게 시집을 갈 수 있었건만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잔뜩 생각해내서는 폭풍우 치는 밤에 절벽과 흡사한 높은 강둑에서 상당히 깊고 물살이 빠른 강으로 몸을 던져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이는 그야말로 그녀 자신의 변덕 때문이었고 오로지 셰익스피어 오피리어를 닮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녀가 오래전부터 점 찍어 놓고 아껴온 이 절벽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자리에 그저 산문적이고 편편한 강둑이 있었더라면 자살 따위는 아예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우리 러시아의 삶에서는 최근 2세대에 걸쳐 있는 이런 사건들 혹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음을 생각해야 한다.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 미우소바의 행동도 이와 같아서 틀림없이 남이 불어넣은 바람에 메아리자 사로잡혀버린 사상의 초조한 반응에 지나지 않았을 터이다. 아마 그녀는 여성의 독립을 선언하고 사회적 제약 및 자신의 가문과 가족의 독재에 대항하고 싶었을 것이며 사근사근한 환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퓨도르 파블로비치가 식객이라는 처지에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모든 최상의 것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세기를 대변하는 극히 용감하면서도 극히 냉소적인 사람들 중 하나라고 비록 한순간이나마 확신했을 수도 있지만 실상 그는 그저 못된 광대에 불과했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정말로 짜릿한 것은 보쌈 결혼을 치렀다는 사실인데 바로 이것이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를 아주 매혹시켰다. 한편
퓨도르 파블로비치는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보건대 그 당시 이와 같은 온갖 돌발 행동을 저지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출세길을 닦고자 열렬하게 바라고 있던 차에 좋은 가문에 빌붙고 지참금도 싹 챙기는 것은 아주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상호적인 사랑이라면 그런 것은 약혼녀 쪽에서도 퓨도르 파블로비치 쪽에서도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가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던 듯하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어쩌면 퓨도르 파블로비치 인생에서 나름대로 유일한 경우였는데 그는 평생 동안 지독하게 여자를 밝히는 편이라서 여자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대번에 누구든 가리지 않고 아무 치맛자락에나 들러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작자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오직 이 여자만은 육욕의 측면에서 볼 때 그에게 이렇다 할 특별한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것이다.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보쌈 결혼이 있고 난 직후 자신이 남편을 그저 경멸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결혼은 굉장히 빨리 그 결과를 드러내고 말았다. 처가 측에서는 상당히 빨리 이 사건과 타협을 하여 도망간 딸에게 지참금을 떼주었지만 그럼에도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무질서한 생활과 영원한 소란이 시작되었다. 사람들 말로는 그래도 젊은 부인은 퓨도르 파블로비치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점잖고 고상하게 굴었다고 한다. 이제 와서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는 그녀가 돈을 받기가 무섭게 즉각 25,000루블에 이르는 금액을 죄다 낚아채버렸고 때문에 그녀는 그 많은 돈을 그 시점부터 고스란히 물에 던져버린 셈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지참금으로 받게 된 시골 마을 또 시내에 있는 상당히 훌륭한 집도 어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기 명의로 옮기려고 오랜 시간 동안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그는 자기 아내에게 파렴치한 애원과 아첨을 늘어놓아서 그녀의 내부에 말하자면 그 자신에 대한 경멸과 혐오만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그녀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나머지 저 인간이 제발 그냥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게 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집안이 직접 나서서 이 약탈자를 저지했다. 부부 사이에 심심찮게 주먹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확실히 알려진 사실인데 전설에 따르면 주먹질을 한 쪽은 퓨도르 파브로비치가 아니라 불같은 성미를 지닌 부인, 즉 얼굴색이 거무스름하고 용감무쌍하고 성질이 급하고 타고나길 남달리 힘이 셌던 아젤라이다 이바노브였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3살 배기 미차를 퓨도르 파블로비치의 품에 남겨둔 채 가난에 찌든 신학교 출신 교사와 함께 퓨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을 내팽개치고 도망쳐버렸다. 퓨도르 파블로비치는 순식간에 집안을 완전히 하렘으로 만들어서 몹시 방탕한 술판을 벌였다. 그 와중에도 막간을 이용하여 거의 온 현을 돌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가 자기를 버렸다며 눈물을 찔찔 짜면서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 중 남편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마저 미주알 고주알 알려주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욕받은 남편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연기하되 심지어 갖은 윤색을 해가면서까지 자신의 모욕을 속속들이 묘사하는 것이 그에겐 유쾌하다 못해 커다란 낙이라도 되는 성씨뻤다. 퓨도르 파블로비치,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신이 나다니 무슨 벼슬이라도 받은 모양이죠. 조롱꾼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새롭게 단장한 어릿광대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을 좋아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희극적인 처지를 알아채지 못하는 척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그의 이런 행동에 정말로 순진한 구석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그는 도망간 부인의 행방을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가엾은 여인은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신의 신학교 졸업생과 함께 그곳으로 간 뒤 가장 완벽한 해방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다. 퓨드르 파블로비치는 그 즉시 부산을 떨면서 페테르부르크로 떠날 채비를 했지만 무엇을 위해서 떠나는 것일까? 그건 물론 그 자신도 몰랐다. 어쨌거나 정말로 그는 당장이라도 출발할 참이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하고 나자 길을 떠나기에 앞서 기분을 북돋우기 위해 다시 한번 아주 질펀한 술판을 벌일 특권쯤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그의 처가 쪽은 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어쩌다가 갑자기 어디 다락방에서 죽었다는데 어떤 소문에 따르면 장테푸스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 굶어 죽은 것 같다고도 했다. 자기 부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을 때 퓨드르 파블로비치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어떤 말에 따르면 그가 그렇게 거리로 뛰어나가 기쁨에 겨워 두 팔을 하늘로 뻗으면서 이제야 해방되었노라 라고 했었다고 하고 또 다른 말에 따르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엉엉 울었다고 하는데 어찌나 심하게 울었으면 비록 그를 엄청나게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도 저도 충분히 그럴 법한 얘기이다. 즉 그는 자신의 해방의 기뻐함과 동시에 자신을 해방시켜준 여인을 애도하며 울었던 것이니 모든 것이 함께 뒤섞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란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단정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순진하고 순박한 법이다. 이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다.